안녕하세요. 4월 14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 이렇게 해서 동아기업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그 업체들,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이제 초반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중에 12월에서 2월까지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사실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관련, 정확히 말하면 AI 관련이죠. 그래서 제가 대장주로 예세우는 게 뭡니까? AI 대장주가 이스트소프트죠. 이스트소프트, 또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요새 시세가 좀 괜찮죠. 요거 어쨌든 시세가 괜찮을 때 제가 영상을 찍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제가 언급한 종목이 트렌드다 보니까 요 섹터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할 게 좀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새로운 영상을 찍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장세 자체가 불안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섹터별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는 대로 해볼게요. 지금 어째 하루에 영상을 한 개 정도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영상 올리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움직임을 미리 올려드린 게 아니라 막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이게 뭐하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진정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겠죠. 지금 영리일 폭락하던 증시가 시장이 진정된 것 같죠. 반등이 강하게 계속 나오면서 폭락이 진정되고 반등이 되는 거냐, 그죠? 그럼 하방 끝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아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또 2차 전지 하나의 섹터가 다시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동아기업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될 건지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내용은 이거죠. 미국 기업과 동아일렉트로나이트가 어쨌든 얘가 계열사죠. 동아기업의 계열사인데 미국 기업과 3,500억 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기사가 뜨면서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그 수주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미리 이미 이전 영상에 동아기업 자체가 이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죠? 투자를 많이 하고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테네시에. 전에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수주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거다 바로 라는 내용들의 추측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결과적으로 이게 곧 나올 텐데 요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요 기사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 기사예요. 사실 큰 기사고 장이 좋았다 그러면은 점상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상한가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시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사인데, 이게 지금 장세에 묻힌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총이 4,300억 대거든요. 그죠? 매출액이 9,100억, 또 영업이익이 167억밖에 안 되고요. 또 영업이익이 1.80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지금 사업 자체를 신사업적으로 플러스 하려고 하는 부분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목재 가공 이런 분야의 전통적인 분야에서 이쪽을 추가해서 어쨌든 이 부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찾는 거죠. 신사업 동력을 찾는 건데, 이 신사업 동력을 제가 볼 때는 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에 비해서 시가총액 4,300억 원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 3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로 보는데, 일단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이 나와야겠죠. 시장의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
진출의 배경이 있죠. 전통 산업에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목재 기반 전통 산업의 탈피를 하고자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변모를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전해액 사업의 높은 성장성,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신사업으로 동아기업이 추가를 한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별로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는 전기차 외에 더 큰 시장이 100배, 1000배짜리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무궁무진하고 이 시장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계속 발생될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2차 전지 쪽으로 시세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폭등.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에서 이전에 봤던 그런 강한 모습 있죠.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안 나올 거고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 중에서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가 제가 저번 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시나리오를 2차전지 쪽으로도 강하게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친환경 고부가치 사업으로 이제 환경 친화적 사업 모델과 고부가치 창출 가능성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이죠. 또 특히 고부가치 창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너무 형편없죠. 그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통적으로 어쨌든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목재라든가 인테리어 쪽이 있긴 있습니다만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죠. 내가 사업한 부분만큼의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2차 전지와 맞물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액 사업 구조 및 글로벌 전략이에요. 전해액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죠.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이라든가 전고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갈 텐데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할 수 있고요. 이온 이동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순도 고안정성을 요구하고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생산 기준을 구축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닉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R&D 및 초기 양산을 하는 거고요. 그죠? 한국에서는 또 미국 테네시에서는 연 8만 6천 톤이라는 거대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헝가리에서도 8천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적용 기지가 틀리겠죠. 얘들은 이제 북미 쪽으로 할 테고 뭐 유럽이라든가 동구 쪽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확보하는 제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쓰고 잘 움직이고 있는 게 글로벌 고객사에 인접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각각의 고객사들별로 필요한 그 공장과 내용들을 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IRA 같은 경우는 특히 대응할 때 현지화가 강화되는 거죠. 특히 미국 테네시 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맞춤형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쪽, 저 나라는 저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사업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노만 저으면 된 상황입니다. 물이 들어왔고 노만 저으면 된 상황이라 향후 발전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북미 신장의 진출과 의미입니다. 그래서 3,500억 규모의 계약이라는 거는 3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거고 북미 시장의 신뢰도가 당연히 입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어차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곳에서의 생산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공급처를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에서의 공급이 아마 차단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에서의 지금 어쨌든 생산과 함께 공급은 필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증대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주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컸죠. 그렇다면 다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큰 수주권과 내용들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한 펌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지 간에 주가의 흐름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이걸 제일 마지막에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테네시 공장의 가치는 86,000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공정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IRA 대응 현지화 전략의 핵심이죠. 향후 수주가 확대 가능성이에요. IRA 영향으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소재 현지화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미 배터리 생태계 변화에 최적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테넥시 공장의 전략적 입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온이라든가 삼성 SDI 북미 공장 또는 GM 포드 완성차의 OEM 고객 확대 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기지 공략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점 효과를 보시면 북미 시장 조기 진입으로 인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요. 현지 생산 플러스 고품질 소재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트랙 레코드 확보로 신규 수주가 굉장히 유리해졌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강화, 완성차 업체와 직접 공급 계약을 추진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 포지셔닝이에요. 중대형 배터리 전문화죠. 그래서 EV나 ESS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S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따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고성능 고안정성 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맞춤형 제품군입니다. 고온 안정성이라든가 저점도 제품이라든가 고객사별 요구 사양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부가 기술 개발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래 앞으로 향후의 전고체 배터리도 시장에 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해질 개발, 실리콘 음극 소환이라든가 LFP 계열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요 기술들이 향후 배터리 2차 전지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의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전기차를 공급하기 위한 뭐 어떤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배터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산업에 접목되는지가 또 시장의 관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펌핑 속도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틀릴 걸로 판단을 합니다. 품질 관리 보시면 최신 자동화 공정 최근에 졌으니까요. 그죠? 불량화 최소화할 수 있고 티어 1 고객사 요구 충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ESG 전략 전개인데요. 전액을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친환경 생산과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매출 및 수익성 전망이에요. 수주 계약 매출 전망입니다. 3년간 3,500억 이미 계약을 했죠. 그래서 연평균 1,1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이미. 그리고 테네시 공장의 잠재력을 보시면 86,000톤급 생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2,000억 이상의 매출 잠재력을 추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률 및 회수 보시면 10에서 15%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동아기업이라는 자체가 1%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가가치가 높고 영업이익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사업을 접목했다는 건 동아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뭐 어쨌든 시장에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동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요. 2, 3년 내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동아기업의 중장기 비전과 확장성이에요. 글로벌 공급사로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전문기업 글로벌 탑5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점진적 확장 전략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현지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장 전략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 봅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고기능 첨가제 개발이라든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소재 확대 사업에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너지 효과 창출이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목재라든가 인테리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2차 전지를 사업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서 계열사 간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극대화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보시면 글로벌 EV 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도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 다른 영상에 올렸다시피 뭐 2차 전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영역에 아주 많이 포함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고객사 맞춤형 고순도 전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주는 이미 한번 수주가 뚫렸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 수주는
굉장히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북미라든가 유럽 OEM 및 배터리 업체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논의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추가 계약의 성과를 올려줄 걸로 판단합니다. 재무 같은 경우는 2024-25년 흑자 전환 및 이익률 개선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걷어들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공장을 짓고 뭐 어떻게 운영 이게 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주와 함께 이제 이걸 걷어들이는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바닥은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동아기업 미래 전망으로 보시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문 기업으로 전액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고객 맞춤형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전고체라든가 지속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죠. ESG 현지화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리사이클 전액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RA 등 현지화 전략이 아주 적합하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주 확장 및 성장 잠재력으로 보시면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요. 주요 OEM과 장기 계약 체결로 인해서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 40% 이상을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또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제 이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할 거다. 근데 뉴욕 증시가 지수 기준으로 바닥에서 20배가 올라온 겁니다. 지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나 조정이는 아주 크게 나올 것은 불가분하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12,900이든 1,440이든 8,400인데 오히려 12,900을 붕괴하는 형태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전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라인의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너무 강한 하락, 여기서부터 내려온 강한 하락을 반등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국면들은 이 하락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트레이딩해서 어떤 것으로 전환을 시키던가 트레이드로 이익을 해서 또 현금화를 일부 많이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추가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제가 구상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예상해 볼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여기 보시는 이런 양봉 같은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 보면 얘는 충분히 18,000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과정을 전 이런 과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붕괴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붕괴될 때 얼마나 막 그 공포스러웠어요. 그죠?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엄령의 바닥은 사실 깨기 힘든 바닥인데 우리나라의 계엄령의 바닥도 트럼프로 인해서 깨졌죠. 깨지고 나서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쨌든 바닥을 잡았냐 안 잡았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그동안 저평가 됐었기 때문에 바닥을 추가로 잡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더 또 보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할 부분 트레이딩하고 꾹 참고 가져가 볼 부분은 가져가고 종목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 올랐어요. 올리면서 얘가 여기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바닥을 다시 깨느냐 안 깨느냐, 그죠? 깼을 때 굉장한 공포감을 가져올 겁니다. 그 공포감 이후의 움직임을 우리는 또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로 약한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난다. 그러면 다 수익 정리하거나 아주 약손실을 다 정리하고 요 붕괴되는 이후부터 여기 붕괴되는 이후부터 아주 시장에 강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정확히 매집해서 들어가면 뭐 어쨌든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급반등으로 돌파한다.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확률로 이쪽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왜 어쩔 수 없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가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종목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놨죠. 시나리오를 세운 이 와중에 요번에 내려오면서 거의 다 바닥 구간까지 다 내려왔어요. 시나리오의 바닥까지. 뭐 밑으로 내려가면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까지 다 내려와서 이미 상당 부분의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냥 간다 그러면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뭐 전략대로 한다면 아마 이런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나오는 요때의 강한 매수 구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관심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레이딩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떤 종목은 트레이딩이 필요하지 않은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필요한 종목이 있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중요 라인들이죠. 9,500원, 8,700원, 7,930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또 다른 시장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시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두 가지 시장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시장에 접목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중요 라인 근처에 오면 일단 넣어놔야 돼요. 매수 포인트를 넣어놔야 돼서 이렇게 뭐 저가에 잡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7,930원에 잡히지 않고 내려와서 잡히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걸 여기서 잡았고 여기 잡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라인에 세 개를 더 잡고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잡을 생각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수주 계약이 나왔죠. 수주 계약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기업에서는 굉장히 그 커다란 일이에요. 커다란 일이고 왜 커다란 일이냐면 기존 사업이죠. 목재나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했는데 이 새로운 사업에서 첫 수주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수주인데 이 수주의 규모가 기대했던 거 이상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추가를 했던 이쪽으로 변모를 하던 모든 거를 다 뭐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잘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강하게 넘어가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상한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점상을 가든 뭐 돌파되든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눌리고 뭐 저기 이렇게 뭐 다시 내려오고 이건 인정을 하는데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중에 충분히 보였어요. 이날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게 좀 뭐 상한가로 마감하고 이렇게 강하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부터는 10,000원을 넘어가는 뭐 부분에서는 충분한 수익기에도 좋고 충분한 움직임도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익을 챙기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트레이딩이 필요한 건데 이게 만약에 상한가를 말았다면 얘기가 틀려요. 근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커다란 대금을 넘어서는 어떠한 대금이 나와야지 뭐 본격적으로 끝나고 뭐 어떻게 뭐 털고 나가겠지만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업을. 그렇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분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점 라인을 깨는 형태에서 올렸다가 이렇게 눌렸다 다시 가는 형태가 나온다고 말씀들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요런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시장 상황에 틀릴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너무 강한 하락이 나오는 시장일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라인에서 붕괴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의 관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하시고 나서 제가 항상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붕괴하고 올라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8,700원이 됐던 7,930원이 된 매수와 포인트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9,50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이 라인에서 또 분명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할 때는 이제는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대로 20 라인이죠. 20 라인 계속 돌파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갈 거예요. 만약 간다고 해도 뭐 강하게 올라가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이 하나가 생겼죠.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시나리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뭐 홀딩한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조만간
이게 다시 갔다 이 눌렸던 8,700원인가 7,900원 이미 눌릴 거까지 완전히 다 눌렸기 때문에 여기선 폭발을 해줘야 됩니다. 조만간 며칠 안에 폭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반등 이후에 꼬꾸라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얘가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 라인이죠. 거래가 실린 이 라인을 붕괴하면은 요 밑에 라인에서 다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달 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흐름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밑에 사놓는다고 해도 뭐 기다릴 수 있고 막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실어놓고 만약에 7,930원 라인의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단 정리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뭐 땡큐죠. 뭐 수익 나니까 땡큐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이 다시 꼬꾸라졌을 때 붕괴했을 때의 대책이에요. 대책.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떨어지면 더 살아요. 그죠? 월 단위로 살든 어쨌든 더 살아인데 이 종목을 월 단위로 더 살지 안 살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물건이 거래 대금과 그 내용들이 실린 라인이기 때문에 붕괴되면 상당한 부분만큼의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회복될 수도 있고 느리게 회복될 수도 있고 시장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돼서 새로운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갔어요. 그랬다 여기 많이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시장의 뉴 패턴인데 이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시가 붕괴가 되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다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 가시겠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돼요. 이 밑에서.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 라인들 다시 돌파를 하면서 시세는 낼 겁니다. 근데 그 시세 내는 과정 동안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로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기다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릴 때 이 종목은 여기서 강하게 상한가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제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있죠. 요번 달 안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움직여 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믿고 더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이걸 붕괴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벌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7,930원의 매수는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돌파된 구간을 보여줘야 되고 나머지 매수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과연 다시 한번 저점을 붕괴하는 형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번 달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양봉을 만든다 그러면 다음 달에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했을 때 미국 증시는 이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꽂았다가 다시 급반등해서 V자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물론 중간중간에 강한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주 좀 시간이 긴 이렇게 막 하락형 횡보 형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이 필요한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순간부터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온 순간부터 여기서부터는 팔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트레이딩이 시작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눌림과 또 여기 눌림과 해서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리고 요 공간에 다시 매수한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다시 당연히 얘기인데 마치 여기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수익 실현을 해버렸어야 돼요.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여기 아직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이 돌파를 아직 하는 게 과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많이 올려서 세워버리면 이게 아직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어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어렵게 이처럼 그림을 어렵게 만들면 조금 참아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무 승부를 보지 마라. 왜 제가 보지 말라고 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폭락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폭락했을 때의 상황까지 더 판단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대금 실리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월 단위로 저점일 때 사두면 돼요. 그러면 강한 상승봉, 이런 상승봉이 한 방에 나오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눌러주고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 그러려면 먼저 나오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시장의 그 재료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7,930원에는 갖고 있어야 돼요. 7,930원에는 1차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익에서 다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장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땡큐입니다. 땡큐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전통 목재라든가 인테리어 쪽에서 2차 전지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4천억 대지만 뭐 2조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나오고 언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투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종목들은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 동아기업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라인에서 강한 상승이 있고 나서 지금 계속 실패하면서 장기 라인까지 붕괴한 라인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어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다시 붕괴됐단 말이에요. 붕괴됐으면 여기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요번에 그 재료와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를 나오면서 여기를 회복을 했어야 돼요. 재료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야 요 라인, 장기 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20개월, 최소한 20개월 봉까지는 가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 월봉에서 보시다시피, 강한 재료와 함께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걸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여기 라인은 못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달 안에 요 라인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가 날 거냐 안 날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저는 안 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밑으로 갔을 때 우리 거기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7,930원은 왜 갖고 있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말 마지막 핵심 라인이에요. 싼 라인이에요. 가격적으로 싼 라인이고 이 라인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갖고 있다가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월봉이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곧바로 다시 꼬리 달고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시세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라인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저가에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했을 때 이 라인은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는 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세를 보고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장이 아무리 급락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또 급반등이 있어 주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는데 요번이 끝나고 다음 하락할 때는 정말 곡소리가 한번 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안 하고 시장이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했을 때도 충분히 대비하는 게 좋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향후 하락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과 내용들은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어떤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버텨야 되느냐 또 월로 생각하고 내가 적립식으로 판단하면서 버텨야 되는 종목이 있고 트레이딩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9,50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지키는 요 라인이 요번 달 안에 반드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요 라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단기적인 시세가 돌파하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엔 강하게 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7,930원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딩 과정에 수익 과정을 줬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시나리오에 동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7,93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 새로운 포인트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끝난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올라가면 다시 돌파하고 눌리는 거겠지만 요 라인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요건 기다리던 뉴스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뉴스가 차라리 안 나왔으면 매수할 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싸게만 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나왔을 때의 대처가 좀 아쉬웠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동아기업에 대한 내용이고 2차 전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는 향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봐셔야 된다. 근데 다만 그 종목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자 종목별로 틀리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주로 어쨌든 시장을 처음 이끌었던 주식들이거든요. 거기에 대장주는 무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앞으로 예전에 다음이나 뭐 저거 카카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이버나.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인터넷 대장주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종목 대선 관련주는 뭐 수익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로봇 관련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뤄야 될 영역과 섹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는 언제 다루나 싶긴 해요. 이렇게 느릿느릿 해가지고는. 근데 기회가 있겠죠. 뭐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섹터로 하나 통합해서 때리든지 알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섹터로 때리면 지금 이 종목으로 하나로 하는 것보다도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뭐 굳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찍었을 때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여튼 채널이 또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